안녕하십니까. 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평균 속도, 순간 속도 1단계에 이어서 평균 속도, 순간 속도 2단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2단계 강의가 평균 속도, 순간 속도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평균 속력, 순간 속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앞 시간 1단계를 들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벡터 해석학 1단계하고 벡터 해석학 2단계, 그리고 벡터 해석학 2단계 보충 1, 보충 2, 그것들을 다 듣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선수 지식이 있어가지고 막 들어도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먼저 평균 속도, 순간 속도가 물리학에서 필요한 이유부터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100m 경주를 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100m를 뛰어가는데 최종 몇 초가 걸렸냐면은 10초가 걸렸다고 해요. 10초. B라는 사람도 10초가 걸렸다고 해요. 여기서 S라는 것은 세크 초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뜻 보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속도 같은 것은 같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은 100m 거리를 똑같이 10초에 뛰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바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평균 속도, 순간 속도가 물리학에서 필요한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A라는 사람이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빠르게 달렸다. 빠르게 달렸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숨이 차가지고 약간 느리게 달렸다. 빠르게 달렸던, 느리게 달렸던, 아니면은 빠르게와 느리게가 합쳐져서 달렸든지 간에 최종 결론은 이 사람은 100m를 10초에 주파했습니다. 그 다음 B라는 사람도 똑같이 달리기는 달리는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과는 약간 달리는 패턴이 처음에는 느리게 달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빠르게 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100m를 10초에 주파했어요. 그러면은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속도 VA 벡터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R, 즉 걸린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의 변이 벡터가 평균 속도 벡터지요. 그러면은 얘는 이대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걸린 시간은 A 같은 경우는 10초. 그리고 변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이는 초기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화살표가 변이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 위치 여기에서 나중 위치 이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변이 벡터라고 했어. 그럼 이 변이 벡터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100이죠. 물론 단위까지 다 합하면 100m고, 그래서 이것은 크기는 100이다. 그리고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변이가 여기서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니까 여기에다가 X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0 해놓고 방향은 X방향이죠. 플러스 X방향. 단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메다 퍼 세크죠. 단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메다 퍼 세크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니까 10m per sec이고 방향은 X방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의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B도 똑같이 10초가 걸렸죠. 10초. 그리고 변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초기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바로 2벡터가 되어지죠. 초기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2벡터.
이것의 크기는 당연히 100이고 단위까지 얘기를 하면은 100m이고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죠.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물론 오른쪽 이쪽 방향을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잡았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러면은 이것을 자세히 계산하고 나면은 얼마가 되어집니까? 10 해놓고 방향은 X방향 해놓고 단위는 메다 퍼 세크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A는 처음에는 빠르게 중간만큼 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 정도를 느리게 달렸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많은 거리를 느리게 달렸는데 약간 남은 거리를 매우 빠르게 달려가지고 아무튼 100m를 10초에 주파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의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어때요? 다 똑같이 10m/s 오른쪽 방향 그렇게 같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평균적으로 해버리면 둘 다 그 속도가 10m/s로 똑같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속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이 물리학자들의 관심사예요. 다시 한번, 물리학자들은 물론 평균적인 것에도 관심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관심이 더 많은 것은 평균 속도가 아니고 무엇이다? 순간 속도예요. 그 순간 속도를 알아야만 모든 정보를 순간순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평균 속도라기보다는 순간 속도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순간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측정한 변이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그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상호간의 비, 즉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순간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 속도에 대한 개념 자체는 앞 시간 평균 속도, 순간 속도 1단계 강의에서 자세히 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순간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A라는 사람 있죠. A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순간 빠르게 갔지요. 근데 여기서는 순간 느리게 갔지요. 또 B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간 느리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간 빠르게 갔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A라는 사람의 순간 속도하고 B라는 사람의 순간 속도하고 그 순간 같아 틀려. 다르잖아요. 한쪽은 빠르게 갈 때 한쪽은 느리게 갔고, 한쪽은 느리게 갈 때 또 한쪽은 빠르게 갔고 이랬으니까 적어도 순간 속도는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느껴야 본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냐면은 A와 B가 평균적으로는 속도가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는 속도가 다르구나,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느끼면은 적어도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A+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A의 구체적인 속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어떠한 함수 형태로 주어지고 이런 것은 나중에 배우고 나중에 배우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하, 평균 속도는 설사 같다 할지라도 순간 속도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 속도 있죠. A나 B가 평균 속도가 같잖아요. 평균 속도가 같은데 A, B하고 또 평균 속도가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 경우가 제일 좋지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번에는 C라는 사람이 달렸어. 그런데 C라는 사람은 이 100m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달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지고 이 100m를 10초에 끊었다. 단지 이 사람은 일정한 속도로 달렸어. 일정한 속도. 그러면은
이 C라는 사람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 C라는 사람은 평균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간 10초분의 이동거리 100m. 이 사람도 10m per sec이고 방향은 X방향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단위를 먼저 써줄 것인가 방향을 먼저 써줄 것인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로 원하는 평균 속도는 일정한 속도로 쭉 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로 이해하기 좋은 평균 속도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빠르게 가고 느리게 간 경우나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간 경우나 싹 다 그 평균 속도를 구하면은 일정하게 간 이 평균 속도와 같게 나오더라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평균 점수 같은 거 많이 받았잖아요. 평균 점수란 것은 어때요? 대개의 모든 과목들의 성적에는 관심이 없고 과목의 성적이 전부 다 똑같다고 놓고 계산한 것이 평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빠르게 가고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다 똑같이 어때? 일정하게 간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계산을 해놓은 것이 평균 속도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평균 속도, 순간 속도가 왜 필요하는가 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균 속력, 순간 속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제 여러분들이 속력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델타 S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을런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막 달렸어.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달렸어. 이때 이 사람이 처음에 서 있던 이곳을 원점5로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1초간 달렸어. t는 이코르 1초일 때 이 사람이 달려온 경로의 길이가 20m라고 합시다. 1초에 20m 달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우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머리로 마음껏 생각합시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t는 이코르 1.1초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측정한 이 거리가 얼마냐면은 21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제 했던 표시 방법으로 한다면은 이 사람은 초기 시간은 t1이 될 것이고 나중 시간은 t2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t1은 이코르 1초, 즉 1초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달린 거리 S1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20m가 되어지죠. 처음에 서 있던 곳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20m를 달렸다. t는 이코르 1초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t2, 나중 시간 t2는 1.1초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요 거리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S2는 21m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델타 S라는 것은 나중 거리 빼기 처음 거리가 델타 S가 되어집니다. 나중 거리 S2 마이너스 처음 거리가 뭐예요? S1. 그래서 이것은 21 마이너스 20 하면은 얼마예요? 1m가 되어지겠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여러분들 벡터 같은 경우는 델타 R에 대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 델타 R이나 또는 A-B 그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이동 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델타 S가 나오는 거 델타 S란 것은 이동 거리의 변화율인데 그러면 무엇에서 무엇을 뺀단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의구심을 갖고 계실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S를 측정을 할 적에는 초기에 원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달려간 이 거리 즉 원점으로부터 그 거리를 뭘로 잡는다? 거리 S로 잡는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간 t는 이코르 t1일 때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S1이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달려서 시간 t2가 되었을 때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S2라고 했을 때 델타 S라는 것은 뭐예요?
1초부터 1.1초 사이에 달렸던 그 거리가 뭐이 돼? 바로 이 거리. 이거이 바로 뭐이 되어지냐면은 이것이 바로 델타 S가 되어지겠죠. 그 델타 S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빼준 것이 델타 S가 되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델타 S를 그렇게 적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이 설명을 미적분학을 배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평균 속력, 순간 속력에 대해서도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시간 변화량 분의 이동 거리 변화량, 그것이 평균 속력이 되어지겠죠. 아까 평균 속도 계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절차 자체는. 그래서 평균 속력은 시간 변화량 분의 이동 거리 변화량, 그것이 평균 속력이다. 그런데 아까 델타 S는 델타 t 동안에 생긴 거리의 변화량이죠. 그 거리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한다겠습니까? T2에서 원점에서부터 그 지점까지 거리 빼기 T1에서 원점에서 그 지점까지 거리,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델타 T분의 델타 S 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 된다? 평균 속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평균 그러면 속력 표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이 바로 평균 속력이니까 VA,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 벡터가 없으니까 속력이잖아요. 그리고 A자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란 말이고. 그러면은 순간 속력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순간 속력은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그렇게 했죠. 아까 평균 속도, 순간 속도 계산할 때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잘 이해를 하면은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도 이해하기 쉽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간격을 매우 짧게 잡아놨을 때 이동 거리와 시간 간의 이 비율을 우리가 dt분의 ds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요. 물론 이제 미적분학을 배운 학생들은 이것은 뭐예요? 거리 s를 시간 t로 미분하는 것이 순간 속력이다, 그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분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을 다루어주는 그러한 수학적인 테크닉이죠. 미분이 뭐라고? 순간순간의 변화를 다루어주는 수학적인 테크닉이 무엇이라고? 미분이다, 그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기본적인 정의를 잘 알고 있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풀고 오늘은 일단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중요하다고 제가 별표를 쳐 놓았네요. 평균 속도 VA 벡터는 델타 t 동안에 일정하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죠. 왜 평균 속도가 델타 t 동안에 일정해? 그 이유 y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미적분학을 배운 학생들과 대학생들만 잘 염두에서 들으시고 선수학습을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염두에서 들어주시고 다른 학생들은 조금 나중에 더 공부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속도 V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속도 V는 dt분의 dr, 그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죠.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변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어집니까? 이 V 벡터를 시간 t로 적분해 주면 되어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은 이 적분을 할 때 적분 변수가 r이잖아요. r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r0 벡터부터 r까지의 벡터, 나중 위치죠. 나중 위치까지를 적분을 해 놓은 것이 vdt인데, 여기서는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0부터 t까지 그렇게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시각 t가 t0일 때 이 물체의 위치는 r0 위치에 있었죠. 참고로 지금 현재 이걸 설명을 해 나갈 때 뭐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죠. 모르겠다는 학생들,
즉 미적분학을 안 배운 학생들 또는 미적분학을 정확히 안 배운 학생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세요. 대충 감상만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쫙 계산을 하면은 그 최종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델타 t 동안에 걸쳐진 이 변이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뭐하고 같다고 우리가 놓냐면은 평균 속도 곱하기 델타 t와 같게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델타 t란 것은 t-t0예요. 여기서 제가 평균 속도 VA는 델타 t 동안에 일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일정하는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시간 t0부터 t초 사이에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면은 그 물체는 변이를 겪게 되겠지요. 이것의 전체 변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변이 값이 무엇하고 같다고 우리가 정의를 해가지고 평균 속도를 사용하냐면은 이 전체 변이가 평균 속도 곱하기 델타 t하고 같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무엇을 쓰고 있다? 평균 속도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걸린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의 변이, 그것이 평균 속도였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그런 학생들에게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제 미적분학을 조금 배웠다, 그래서 미적분학에 대한 수준이 조금 있다 라는 학생들에게 평균 속도는 그 정의보다는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것이 더 뻔히 있습니다. 즉 전체 변이 계산은 속도를 시간 t로 t0부터 t까지 적분해서 전체 변이를 계산을 해 주는데, 그 계산 결과가 무엇하고 같다고 놓자? 평균 속도 곱하기 델타 t하고 같다고 놓자 라고 정의를 해서 무엇을 쓴다? 평균 속도 VA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평균 속도 VA는 델타 t초 동안에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평균 속도 VA는 델타 t 동안에 일정하게끔 우리가 정의해 놓고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 훨씬 더 정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델타 t 동안의 총 변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델타 r, 이것은 평균 속도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식이 성립하게끔 우리가 평균 속도를 정의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거 dr 벡터를 r0부터 r까지 적분을 해놓으면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r -r0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r-r0 이것이 뭐예요? 델타 r이 되잖아요. 즉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 벡터적으로 이것이 뭐예요? 변이 벡터 델타 r이잖아요. 그래요. 오늘 한 강의는 미적분학을 배워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한 물리학에 약간 좀 발을 담궈본 그런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강의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학생들은 미적분학을 공부해서 이것을 듣든지 한번 하세요. 그 다음 또 평균 속력 VA 있죠. 이번에는 평균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VA는 델타 t 동안에 일정하다. 이것도 왜 일정하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요 위에서 설명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평균 속력에서 전체 이동 거리 있죠. 이 전체 이동 거리는 우리가 델타 S라고 했는데, 이 델타 S 같은 경우는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S-S0 이렇게 되어지죠. 참고로 이 S0는 초기, 맨 처음의 거리, S는 나중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엄밀하게 말하면 이 S는 T2일 때의 거리에 해당돼. S0는 T1일 때 거리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T2일 때 거리 빼기 T1일 때의 거리를 빼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동거리라고 했죠. 이동거리. 언제와 언제 사이에? T1과 T2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동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속도를, 즉 순간 속력을 t로 적분해서 우리가 쓰고 있죠. 여기서 있는 속력 v 있죠. 이 속력 같은 경우는 순간 속력이죠. 왜 순간 속력이요? 이 관계가 dt, ds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간 속력은 dt분의 ds인데 이것을 기호로 적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V는 순간 속력이야. 순간 속력을 시간 T로 적분해서 T0부터 T까지, 물론 여기서도 델타 T는 당연히 T-T0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결과, 즉 이동 거리를 뭐하고 같다고 났어? 평균 속력 곱하기 델타 T, 이것하고 같다고 났단 말입니다. 같다고 났기 때문에 우리가 VA라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또 구해낼 수가 있죠. 거듭 얘기하지만은 평균 속력이란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1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설명이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설명은 바로 이 설명입니다. 평균 속력은 순간 속력을 시간 t로 적분해 놓은 것을 평균 속력 곱하기 델타 t하고 같게 놓았을 때 그때의 VA를 평균 속력이라고 한다. 이것이 더 수준 높은 정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2단계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그래요. 강의가 좋았으면은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